자, 그런데 저는 어저께 한명숙 전 총리 문제도 그렇고 오늘 박대출 위원회 이 SNS 글도 그런데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짚어보겠지만 정치권에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법적 범주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로 자유한국당도 지금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혁신을 담당하는 기구를 또 출범시키고 거기에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또 합류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오늘 또 합류를 하게 된 건가요? 민주당의 혁신을 담당하는 기구 이름은 정당발전위원회인데요. 사실 추미애 대표를 둘러싸고 이거 공천을 지금 정하면 어떡하냐, 자기 사람 심으려는 거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우여곡절 끝에 오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많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사실상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던가 박원순 서울시장, 뭐 안희정 충남지사, 뭐 여러 이제 지자체장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생겼었는데 이 기구의 성격을 공천이나 지방선거 논의는 없이 정말 정당 발전, 정당 혁신에만 집중하자라면서 약간 논란을 잠재우면서 이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 양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 요새 뭐 예능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활약하고 있고 뭐 단연 눈에 띄는 시장이긴 한데요. 오늘 참석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말은 못하지만 또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 모습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직접 물어보시죠. 네, 저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또 정당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을 우리 당내에서도 좀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참여의 부담 같은 거는 좀 있으셨나요? 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제 개인적인 진로에 관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어서. 네, 제가 이재명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 이번 정당발전위원회 참석도 그렇고 뭐 예능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정당발전위원회는 이제 지방선거 관련 논의가 없게 됐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예능 출연도 현재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본인은 직접 참석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대리인을 통해서 참석을 한다라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찌됐건 여야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정치데스크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큐시트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입니다. 수사와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또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재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야당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거냐며 반발했는데 먼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님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당은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을 했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전 총리 1심, 2심, 3심 재판 거쳐서 만기 출소까지 한 건데 어떤 쟁점 때문에도 뭐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어제 추미애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 엄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권 한 의원, 홍영표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 언급을 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정치적 보복이다, 재판이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재심 청구도 할 수 있을 거다. 진상을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혹시 여권 일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론이 아니냐?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라면서 좀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당 대변인 김현 대변인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당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당론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의 혁신을 위해서 탈당을 좀 권유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당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좀 억울한 처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측면으로 어제도 예고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정치데스크가 그 여당 측의 입장을 꼭 전달해드리겠다 약속했으니까요. 네, 어제 시간 분량상 못 담은 그 김현 대변인의 그런 반박,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 1심 재판 때 한만호가 법정에서 첫 재판에서 자기는 돈을 주지 않았다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판 중심주의는 그 재판 과정에서의 채택, 증거 채택이 1순위지 않습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판사가 심증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거죠. 자, 지금 김현 대변인이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이 사건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돈을 줬다는 한모라는 사업가가 진술을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다만 김현 민주당 대변인조차도 재심 청구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이 재심 청구 여부는 그 홍영표 의원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홍영표 의원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께 이 사건 한번 여쭤볼게요. 다 지금 한만호 씨라는 돈을 전달했던 한만호 사업가 얘기까지 꺼내 들면서 당시 억울함이 있다 표현하는데, 이 사건 유죄로 확정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9억 원이 문제가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된 거는 3억 원이에요. 6억 원은 이제 그 무죄가 됐고요. 의견이 갈리면서. 그러면 그 3억 원 중에 하나 1억 원이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이나 그 다른 의원들, 그 한명숙 전 총리를 지지하는 저 의원들 보면은 그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냥 정치 보복이다. 이건 전 정권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억 원짜리 시계를 뭐 어디 버렸다고 얘기하는 걸로 망신을 줬다. 뭐 이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는 정치 보복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억지로 기소를 했고 거기에서 준 사람이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무슨 정치권하고 야합이 돼서 유죄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일부 이제 검찰이 봤을 때는 좀 탈탈 터는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면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기소 이후에 유죄로 재판을 받을 때 준 사람이 그럼 왜 갑자기 법정에 와서 진술을 번복했을까? 그럼 검찰에서 줬다고 한 진술과 법정에 나와서 번복한 진술 어느 쪽을 믿을 것이냐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 거거든요. 법정에 와서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걸 100% 인정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자, 좀 전에 그 이수희 변호사 설명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 시계 얘기, 그 부분은 이게 지금 그 상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검찰에서 또는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언론에 일부러 노출을 시키고 망신 주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사법적 판단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지금 이수희 변호사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재판에서 어찌됐건 간에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판에 들어가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들어가서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심 얘기가 나오는데 요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이수희 변호사, 이게 재심 청구 사유가 되는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재심 얘기가 나오는지. 재심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에서 재심이 되려면 그 유죄가 되는 데 있어서의 뭐 증거라든가 뭐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변조됐거나 아니면 허위 증언은 단순히 그냥 내가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그
형사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새로운 그 증거의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재심 네. 청구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명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저게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뭐 그 사유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또 법원의 판단인데 저는 그러면 왜 이 한명수 전 총리의 이 2년 살고 나오니까 이 유죄 판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이걸 이슈화하고 있을까? 그거는 아마 노무현 정권에 대한 좀 도덕적 타격을 입은 사건이죠, 이 사건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상쇄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런 그 사법부가 무슨 적폐 대상인 것처럼 청산 대상인 것처럼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부 여권의 억울한 옥살이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는 여당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당 이영호 의원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범죄를 주관하고 거꾸로 사법부를 불법 집단 취급하는 그런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세요. 네, 야당에서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여당에서 뭐 당론 아니다, 그리고 당원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홈페이지 대문 사진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의 어제 출소 모습이 나와 있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게 그 법원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때 했던 모두 진술에서 따온 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은 것 자체가 사실상 뭐 당 차원에서 이 사법개혁이라는 걸 뭐 할 수는 있지만 사법 정의를 세우는 이 계기를 한 전 총리, 특히 이 돈을 받은 뇌물 혐의로 인하여 만기 출소를 한 한 전 총리 사건으로 인하여 사법개혁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뭐 어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당 차원에서 그렇게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야권에서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니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라는 분이 국가가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해서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말씀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또라이가 뭡니까? 그거가 뭐입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답을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하냐고 지금? 그래서 또라이가 뭡니까? 박홍기 의원이 지금 제 말을 듣지 엄청 못해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의 영상인데요. 권성동 위원장이 그 만기 출소 현장에 몰려갔던 여권 정치인들의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거 사법부 무시하는 거냐라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박범계 여당 간사가 상당히 격앙된 표현으로 그럼 여당 대표가 그렇단 얘기냐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약간 나중에는 실제로 그 여당 대표를 겨냥한 추미애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당시에 재판을 담당했던 대법관들을 언급한 거였다라면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논란 일으킨 한명숙 전 총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소 전에 보냈던
옥중 서신에서는 정치권과 앞으로 거리를 두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출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출소를 하고 나서 그 옥중 편지상에서는 정치권과 좀 거리를 둘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소한 이후에는 실제로 그 남편이 하고 있는 서점에서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그 한명숙 전 총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면서 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장면이 길담서원이라고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하고 있는 서점인데 그 출소 직후에 조찬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정말 잘하시더라. 그러면서 쉬면서 놀면 되겠구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재심이나 이런 언급은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자리에 이해찬 의원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품평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해찬 전 총리의 이야기가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게 마음에 있는 농담인지 없는 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대선에서 기여한 게 없으니까 이번 정부에선 자리가 없을 것 같다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건넸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권에서는 당청 간에 좀 가교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해찬 전 총리의 이야기 진심일까 아니면 농담일까 여러 가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어찌됐건 간에 한명숙 전 총리 하면 친노의 큰 누나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렸었는데 자,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한 다음에 정치권에서 관심이 가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자, 우선 뭐 한명숙 전 총리는 옥중 서신에도 이런 내용을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출소 후에는 좀 쉬면서 일단 뭐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면서 마음의 징역대를 벗겨볼까 한다. 정치를 멀리 하면서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정치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징역 판정을 받고 지금 출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아서 지금 뭐 활동을 하기보다 그리고 어떤 뭐 공직에 오른다던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분간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떤 조언을 좀 하면서 일단 칠로 원로격의 그런 활동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 원래 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문제로 놓고 억울한 옥살이냐 맞냐 이게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정작 사법부에서는 이런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씁쓸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전에 사법부가 전혀 그런 게 없었느냐 그럼 그거는 또 아닌 거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대법원까지 갔고 그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 사건은 다뤘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뭐 본인이 억울하고 나는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뭐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그렇게 사법부를 그야말로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한다는 거는 참 우려스럽다. 이게 삼권 분립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이거든요. 헌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굉장히 이거는 위험 수위를 넘은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 2년 전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당시에 참여했던 대법관이었던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은 하겠지만 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근거 없는 비난 같은 부분은 사실 사법부의 신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까지 외치고 있는데 이 문제 도리어 사법개혁의 명분을
흐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이라는 게 그 정치 권력에서부터 독립된 것인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법부 독립, 사법권 독립을 말 그대로 그 아주 엄정하게 지켜내는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사법부 개혁일 텐데, 이게 막상 또 얘기를 보면은 내로남불 같은 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글쎄 추미애 대표가 좀 구설, 설화 이런 것이 이전에도 좀 있었지만 그 어떤 정치적 꿈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었잖아요. 이게 정치권의 이런 약간 사법 불복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기류가 나오자 어제는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도 약간 기다렸다는 듯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의원직 지위 회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광풍 시대가 어느 정도 간 듯합니다. 국민들 많은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저희들 역시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정복머리 광풍 민주 파괴에 직현해서 서름을 당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고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명숙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대응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옛 통진당 전 의원들의 발언들까지 계속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치권도 분명히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